성중실록 219권 성중 19년 8월 18일 기후 5번째 기차 선 488년 명홍치 1년 2조에서 모든 조관 범죄의 통고 논벌 절목을 아르니 의논하게 하다. 이어서 이철견 신승선 이승원은 의논하기를 공주의 장형 60 이하와 사죄 태형 40 이상은 혹 부과하려니와 공주의 장형 60 이상과 사죄 태형 40 이하를 부과하여 다만 통고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사전 물간의 여부도 아울러 논하지 아니하고 공신과 의친의 과오로 범죄한 자는 사유전을 가리지 아니하고 파직하는데 범인의 부과만은 유독 사유전의 죄라 하여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이 또한 온당하지 않습니다. 범한 바의 차수에 이르렀어도 임시하여 계품하는 것이 아마도 온당하지 못하오니 참작해 그 죄를 정하여 획일적인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송영, 하는 이계남, 김경준, 최응현이 의논하기를 부과를 통과하는 법은 실로 육문에 의거하는 것이라 이조의 의논이 마땅합니다. 다만 범한 바의 다수에 국한하지 않고 곧장 세초마다 차수와 경중만으로 계품하여 편출한다면 1년 내에 다만 한두 번 부과한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서너 번 부과한 자도 있을 것이니 이를 비록 임시하여 품하더라도 그 다수와 경중을 적당히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그 양을 저울질함에 있어도 끝내 공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대전 안에 이미 준연 고과법이 있으니 세 차례 이상 부과한 자는 이조에서 매 연말에 죄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상상의 재가를 받게 하여 혹은 파출을 명하되 그 중에 정실이 가벼운 자는 전체의 중등 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김극금은 의논하기를 삼가 대명률의 뜻을 살피오니 무릇 직관으로 속을 거둔 뒤에 응당 부과할 자는 명백히 문안을 세워 놓았다가 9년에 이르러 통과하여 출적한다는 것은 속을 거둔 뒤에 다시 취재함이 아니고 9년 만에 출적할 때 부과의 경중과 차수를 통과하여 그 사람됨의 선하고 악함을 보아서 출척의 의논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조의 RM은 1주년 안에 부과의 수만을 가지고 품질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이니 크게 율문의 본의를 잃은 것입니다. 2조의 1주년으로 한도하려는 것은 대전의 공신과 의친으로 5차례 죄를 범한 자는 좌제하는 한도에 의하여 예로 삼은 것인데 신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대전의 이 조항은 입법할 때 반드시 공신과 의친은 비록 범한 바가 있어도 모두 연좌된다고 여기므로 주년 안에 5차례 죄를 범한 자는 파출하게 하여 고의로 범하는 무리를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공신과 의친이라도 범한 바에 따라 바로 좌제되는데도 오히려 이 조항이 있으니 이는 공신과 의친이 거듭 그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항도 개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우의정의 의논은 어떠한가 여러 재산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대전과 율문에 의하여 시행함이 편할 것입니다. 또 부과의 논주의 여부는 한때의 성상의 특별한 언전인데 노사신의 전추에 빙고하자는 의논은 아마도 고집스러운 것인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조의 사련바 부과의 법이 비록 율문과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사일을 참작한다면 서로 방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조에서 조관의 부과의 차수와 범죄의 경중을 가지고 세초에 갖추어 계달하여 성상의 재가를 얻는다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노사신의 의논을 따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전번 의논에 의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윤호와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노사신의 의논이 과연 실정과 법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당하관은 포평할 때에 죄의 경중을 보아 진퇴함이 가하나 당상관이나 대관은 포평이 없어 빙고하기가 어려우니 해당 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손순현은 의논하기를 대명률의 문무과 범공 죄조 및 문무관 범사죄 조와
대전의 주단조 주를 상세히 참고해 보니 우리 조정의 출적은 9년에 삼고한 법이 없사오니 대명률의 매년 일고하여 3년을 통과하는 법은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대명률 안의 조목은 당시에 합당치 않은 것 같은 것은 조종조에서 참작 변통했던 것이니 지금의 대전 안에 무관은 시박, 간도, 비법, 살인, 왕법, 수장을 범한 외에는 공사주의 대장형은 모두 속을 거두며 부관은 태형 40 이하일 뿐입니다. 만약 공신과 의친과 같은 무릇 성상의 결제하는 열에 끼어 있는 것으로 특별히 부과를 허락하는 것은 그 부과가를 미리 경정은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사에서 논단한 뒤에 세초에 계문하여 출적의 빙고로 삼는 것이 불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부과 문화는 전주 때 준태의 빙고로 삼으면 법을 분분히 고치지 않고도 일이 간략하고 행하기도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상관과 대가는 전체의 예에 있지 아니하니 비록 과오를 범함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건가하여 진퇴하거나 죄를 주겠습니까? 하고 이 승원은 의논하기를 이조에서 수교한 본래의 뜻을 율문에 의하여 공죄 장형 60 이상과 사죄 태형 40 이하는 한결같이 모두 부과를 통고하게 되어 있사오니 지금은 특별한 원전으로 죄가 있는 자와 좌천된 관원 그리고 사건이 드러나고도 면죄된 자는 부과만 할 뿐이니 이는 율문과는 각각 다르므로 신이 앞서 의논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노사신의 의논과 같이 부과하는 법을 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하고 전체 때 빙고만 한다면 그 전체가 없는 자는 장차 무엇으로 빙고하겠습니까? 신의 뜻은 앞서의 의논에서 이미 다 하였는데 명하 6조 한승부 대간 홍문간에 의논하게 하였다. 이의걱정 정난종 유지 윤회는 의논하기를 대전의 주단조 주에 문무관 및 내시부 유음자손 생원 진사는 시박과 간도 비법 살인 왕법 수장을 범한 외에 태장형은 아울러 속을 거둔다 하였으니 비록 태열대라도 또한 속을 거두는 예의에 있으므로 그 경중이 모든 죄 가운데 실정이나 법으로 보아 가히 용서할 만한 자는 특히 부과하게 하여 후고에 빙고하는데 지금 이조의 계목은 사죄 태형 40 이하와 공죄 장형 60 이상만은 문안을 세우고 공죄 태형 50 이하는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 것은 현재 부과하는 법과는 같지 않으므로 시행함에 지장이 있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대수 인원의 범한 바를 연원을 두지 말고 만 3번 부과한 자는 사유전을 가리지 말고 해당 조에서 임시하여 취품해 시행한다면 그의 실정과 법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노공필 박근 임수창 우현소는 의논하기를 율문에는 문무관으로 공주의 장형 이상을 범한 자는 문안을 명백히 세워놓고 매년 한 번씩 고과를 하여 죄명을 기록해 두었다가 9년 만에 한 번씩 범한 바의 차수와 경중을 통고하여 그 출적하는 데 빙고로 삼고 사죄 태형 40 이하를 범한 자는 부감은 하고 환직한다 했으며 대전에는 문무관 내시부 유음자손 생원 진사로 시박 간도 비법 살인 왕법 수장 외의 대장형은 아울러 속을 거둔다 하였사온데 만일 이 이조의 사련바와 같다면 이미 대전에 의하여 속을 거두고 또 율문에 의하여 부과하여 한 죄를 2번 논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나 이제 부과하는 것이 비록 특별한 언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버려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해당 조로 하여금 문안을 명백히 세워서 세초마다 기록해 아래어 취품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유 유는 의논하기를 율문 안에 대수 국민과 아문 관리로 공제를 범하여 태형에 해당하는 자는 관원은 속을 거두고 아전은 계절마다 유결하되 부관은 필요치 않으며
장죄 이상은 명백하게 문헌을 세워놓고 매년 한 번씩 고가하여 죄명을 기록해 두었다가 9년에 한 번씩 범한 바의 차수와 경중을 통고하여 출처의 증빙으로 삼는다고 하였고, 소이에 이르기를 공으로 인하여 얻은 죄는 그 정상이 매우 가볍고 태형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볍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원은 속을 거두고 아재는 유결로서 벌하며 문적에는 오르지 아니하니 이른바 소과를 사한 것이고, 공으로 인하여 장형을 받는 것을 소에는 특별히 좀 중하다 하였지만 만약 번번이 형을 받게 되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얻게 되므로 관원과 아재는 모두 그 죄명문을 기록하여 고과에 대비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장의 죄는 모두 속을 거두되 장죄 이상은 또 문헌을 세워두는 것이 되니 대개 속을 거두는 것을 경하게 여기고 통고하는 것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열문 안에 비록 장죄 이상도 속을 거둔다고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태죄는 속을 거두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온즉 장죄도 속을 거두고 부과함이 분명합니다. 무관 범죄의 조를 보면 공죄도 또한 수속한다 하였으니 또한 이란 역자는 태장형이 모두 속을 거두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 또한 명백합니다. 또 태죄의 관원은 속을 거두고 아재는 유결한다고 하고 장죄는 전혀 좌죄되지 아니하고 9년 뒤에 이르러 통과하여 출적을 한다면 이는 장죄를 범한 자가 도리어 태죄를 범한 자보다 경하게 되니 이런 이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형을 받게 되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장은 속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을 거두고서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태는 경하게 하고 장은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는 곧 율문의 본죄입니다. 부과의 법은 한때의 특별한 언전으로서 부과 및 율문 안의 천과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다고 이런 것은 율문의 본죄와 서로 어긋남이 있으며 세초 때마다 전범을 통고하여 계문에 파출한다는 것도 또한 죄가 중하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본조에는 9년의 법이 없으니 9년을 통고한다는 것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조관은 일체로 범한 바를 해당 관청에서 죄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즉시 이조에 입문하여 명백히 문헌을 세워두었다가 전취 때마다 이를 참가하여 출척에 빈곡해 하기를 노사신의 의논과 같이 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안호, 이승건, 황계우, 박증령은 허집은 의논하기를 대소 인원의 범죄를 혹 한때의 은정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부과하게 하였사오나 통과에 출적하는 법이 없어 아마도 징계된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해당 조로 하여금 세초 때마다 부과한 차수와 경중을 통고하여 취품에 시행하게 하고, 만약 공죄 장 60 이상과 사죄 태 40 이하를 이미 죄받은 여부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기록하여 표출한다면 너무 깊이 주의하는 듯합니다 하고, 권중일, 봉원효, 김봉, 이자건은 의논하기를 이조의 쌀인 기타의 대수 인원 등의 공죄 장 60 이상과 사죄 태 40 이하와 대전의 1주년 내에 공신과의 친으로 10악을 제외하고 5번 죄를 범한 자는 사유전의 죄를 가리지 않고 바직하는 예의에 의하여 세초 때마다 통과하여 개품해 편출하고 다시 이미 받았던 죄까지도 논한다면 문과의 심각함이 진실로 노사신의 의논과 같습니다 하고, 이종호, 이녹승, 조달생은 의논하기를 부과의 법은 갑은 가하다 하고 을은 불가하다 하여 분분히 규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죄의 계목을 따를 것 같으면 전에 받은 죄는 의당 다시 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등을 생각하기를 노사신의 의논이 가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유결은 유사한 여러가지 범죄 안건을 한꺼번에 모아 판결하는 것이다. 부과는 관리가 과오를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 안에 붙여두는 일이다. 도목정사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통고는 체계적으로 고찰합니다.
의친은 8이의 하나이다.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 왕대비 대왕대비의 심하 이상친, 왕비의 소공 이상친,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을 말한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의 감면을 하였다. 10악은 대명률에 정한 10가지 큰 죄의 당률 소위에 의하면 모반, 모대역, 모반,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이, 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세초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하여 승진시키거나 파출시키던 일이다. 전초에는 전조, 이조와 병조를 말하는 것이다. 도목정사를 할 때 각 관사의 장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는 법이다. 상이면 최, 하이면 전이라 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사전 물과는 사령 이전의 범죄라 하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무거운 죄를 말한다. 문과는 과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얼음얼음 꾸밈을 말한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진연하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태종의 친따님으로 오직 파평이 옹주와 숙종 옹주가 있으나 숙종 옹주는 그 지압이 일성위가 선조에 득제함으로써 그 전민을 거두었던 것인데 이제 상언하에 호소해 왔다. 태종의 친따님이 전민도 없이 살아가면 불가한 일이니 특별히 돌려주어라 하였다. 일성위는 정효전을 말한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영안도 양전 순찰사 이극증이 하즉하니 궁시 건복과 단위 1령 주위 3령을 가주어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경의 행차를 내가 직접 보고자 했으나 마침 미양이 있어 실행하지 못한다 하고 이어 여섯 성지를 명하여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무신 당상관으로 하여금 후원에서 3일 동안 사후하도록 하였다. 아이고야 3일 연달아.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권경희가 와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창원부사 이장소는 일찍이 제주 동네의 수령을 지내면서 행적의 업적이 없었으며 또 사람됨이 천이에 용납되지 못하오며 이산군수 전세정은 단정치 못하고 청령 결백하지 못하오며 연기 현감 유지는 경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목민간에 제수되었으며 의령 현감 홍귀호는 비록 수령을 지냈으나 사람됨이 용렬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오며 경산현령 황정은 겨우 본도 도사에서 받고 이제 그 도의 수령으로 제수되었으니 아마도 지금부터서는 모든 고을에서 도사로 보아 심히 존경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의 영돈 이상에게 의논케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장손 정세정은 헌부에서 비록 수령으로 합당하지 않다 하나 드러난 과실이 없사오며 유지는 비록 경력이 없으나 가함을 시험한 후에 취사할 것이며 황정이 비록 그 도에 도사를 지냈으나 수령에 제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장성 전세정 유진 홍규호의 능력이 있고 없으면 신은 알지 못하오며 물리도 또한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벼슬길에 나간 지 이미 오래이고 별로 죄가도 없사온데 하루아침에 모두 도태시킨다면 아마도 애매하지 않을까 하오며 황정의 이런 신의 생각도 또한 아랜 바와 같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일찍이 이미 겪어 시험을 하였는데도 행적의 업적이 없는다는 말하여야 마땅합니다. 만약 일찍이 시험하지 않은 자라면 어찌 그 사람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황정의 그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도 도로 그 도의 수령을 제수하는 것은 과연 헌부에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이 장소는
무죄가 있고 누차 수령을 지냈을 때 나타난 허물이 없으니 무리의 이른바 청렴한 선비가 아니라는 말이 과연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애매하다면 사람의 앞길을 패하는 것으로서 아마도 온당치 않은 것 같사오며 전세정, 유진, 홍귀호는 신이 그 사람의 현부를 알지 못하오며 황정은 도사에서 갈려나와 판관에 제수되었다가 지금 경산 현령이 되었으니 사체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장손 전세정 홍귀호는 신이 일찍이 같이 일한 바가 없어 수령으로서의 합당 여부를 알지 못하오나 무리가 과연 이와 같다면 헌부의 아랫바에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헛듣고 기리는 말은 다 믿지 못할 것이요. 그 사실을 조사에 밝히지 않고 가볍게 준퇴시킨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할까 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장손 등의 재능과 인품은 신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부에서 어찌 아무 소견 없이 아뢰었겠습니까? 황정의 일은 헌부의 살인바가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장송, 유진 등은 가함을 시험해보고 취사할 것이나 평안도는 근래의 피폐함이 너무 심하니 모름지기 사람을 택하여 보낼 것이며 전세정은 다른 도로 환차할 것이며 홍기호는 지역이 작고 정사가 간단한 곳으로 바꿀 것이며 황정은 경직으로 환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입거 순찰사 노사신 안접 순찰사 이철경과 같이 범죄인 입거 사목을 아랜 바 전교하기를 입거할 사람이 어렵고 막힌 먼 길에 찬서리와 눈을 무릅쓰고 갈 것이니 반드시 얼어 죽기도 하고 혹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행로에서 두 도 사이에 교부할 때 인구의 수요를 헤아려 명백히 주고받게 하여 언닉하지 못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이 뜻을 사목에 아울러 기록해 함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노사신 등이 또 아뢰기를 온성경흥 지방으로 이번에 범죄 입거자가 480여 호로 그에 딸린 남정이 2000여인은 될 것입니다. 그 고을에 원주민이 또한 많으니 반을 나누어 평안도에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권경희가 아뢰기를 죄수들의 탈옥은 비록 외방의 군업에서도 드물게 있는 일이온데 하물며 경옥에서 도적들이 무리를 이루어 탈옥하였으니 국가의 채무에 어떠하겠으며 또 죄수를 전옥으로부터 형조에 올 때에 옥사를 누설시키기도 하고 혹은 틈을 타서 몰래 거석의 물건을 주어 자물쇠의 끈을 절단하여 드디어 탈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형조에서 또 뇌옥을 설치하고 신문이 끝난 후에 바로 하옥시키고 그 왕래를 끊는다면 옥사가 누설될 수도 없을 것이고 탈옥의 모의도 또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 이승원이 대답하기를 전옥에 대하에 다만 경옥과 중옥의 두 곳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무리가 한 곳에 떼지어 거참해서 여러 날을 두고 서로 상의하여 이 일을 이룬 것이오며 만약 권경이의 아른 바와 같다면 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관이 만약 마음을 다하여 금가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옥관으로 하여금 곧잘게 함이 가할 것이고 반드시 따로 한 옥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 이급배가 아뢰기를 조종주로부터 지금까지 별 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형조의 나장을 줄여서 전옥의 옥졸로 옮겨 정하고 엄하게 수비함이 가할 것입니다. 아니 권경이가 또 아뢰기를 사형수는 인명에 관한 것이라 그 관계가 매우 중한데 요사이 조사를 선임하여 공사를 나눠주고 아뢰게 하였으나 노비나 전답의 일이라면 가하지만 사형수의 죄안은 마땅히 승지로 하여금 신복하게 할 것이고 가볍게 딴 사람에게 해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한재로 인하여 쌓이고 밀려온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데 성지들이 일이 번거로워서 홀로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관을 선임하여 아뢰게 하였던 바 온전히 살려둔 것이 잠은 많았다. 이는 특히 한때의 소결의 일이라 예를 삼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도성지 송룡이 아뢰기를 의금부 주수 박성근이 그 어미 정씨를 살해한 죄와 계집종 악덕과 사내종 내은산 내은동이 공마의 정씨를 죽인 죄는 아울러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성근 등이 어미를 살해한 죄는 살 길이 절대 없으니 개복하지 말고 다만 조율 한 벌을 가지고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라 하였다. 송령이 아뢰기를 박성근의 처는 박성근에게 불순하여 박성근을 형신할 때를 당하여 그 처가 곁에서 욕하기를 너는 마땅히 빨리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를 버리고자 했으나 다만 내가 사족인 까닭으로 감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며 무릇 말하는 바가 박성근에게는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의금부 당생들이 모두 미워 몹시 미워하고 다 이르기를 그처도 아울러 정죄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성근의 한 가정은 모두 사람의 유가 아니니 그처도 아울러 추국하여 정죄하는 이를 겸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박성근은 전 군수 박윤창의 아들이며 엄녀인 어울 우동의 오랍이다. 엄죽현에서 살았으며 그의 어미 정씨도 또한 크게 엄연함이 있어 박성근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미가 잠잘 때에 발이 넷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더니 정씨가 이 연유로 하여 미워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박성근을 괴숙에 유배시켰으며 의봉이나 음식은 비복의 동소생과 다름이 없었다. 그가 장성함에 이르러 또한 토지와 노비를 적게 줘 박성근이 이것을 원망하더니 종형의 집의 종 내은산 내은동과 공모하고는 정씨가 그의 조카 정수의 집에 가 있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정씨의 종 왕석과 내은동 내은산 등을 강도같이 만들어 가서 죽였는데 박성근이 정수와 함께 꾀했다고 공초하였으므로 장신 중에 옥에서 죽었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9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공신들의 친언을 받았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의 윤필상이 아뢰기를 관사 때에 무관 재상들이 그이가 많이 규피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교양한 뜻이 아닙니다. 또 무반 재상들은 모두 나이가 늙고 오직 김세적, 이조양, 조극치만이 나이가 젊고 활을 잘 쏩니다. 국가의 승평함이 오래되어 혹시라도 창졸한 때가 있게 되면 장수 제목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것은 우려됩니다. 오늘의 무사를 보면 평상시에는 활 잘 쏜다고 이름난 자도 당상으로 오르게 되면 문득 천만 가지 못하고 이 품에 오르면 즉시 구업을 벌이며 관사하는 자도 다 병을 칭탁하니 엎드려 원하건대 교양하는 데 유의하시어 장사들을 권려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윤필상이 또 아뢰기를 성절사 행차 때에 통사 이욱이 궁각을 사서 번금하였는데 황제가 명하여 풀어주었으니 이는 황제가 우리나라를 대함이 매우 후함이 우리에게 있어 사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따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종조사의 행차 때에 겸하여 사언함이 오를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성지에 이르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다. 그 재상이 어찌 이를 알겠느냐. 필시 아래 사람들이 범한 바 일이라 하고 드디어 다스리지 말라고 명했다 하니 이는 실로 드물게 있는 은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신이 이미 그 아래 사람들이 금하지 못하여 이들로 하여금 번금케 한 것인데 다행히도 너그러운 용서를 받았으나 일일이 사안하는 것이 사치에 없다 하겠는가 하였다. 연필상이 말하기를 청근대 승문원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규피는 피할 길을 엿봅니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성절사 채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내 묻기를 새 천자는 어떠하든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황제의 법령이 엄하고 명백하여 중국 조정 사람들이 모두 성명하다고 칭송하여 싸우며 선조 때의 노환들은 모두 선왕의 능 곁으로 옮겨두고 조정의 모든 사무는 모두 어진 사대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데 황제가 중이나 도사들의 관직을 가진 자는 모두 파직시켜버리려고 하였는데 태황후의 전교로 정지하였다 하니 그러하든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동월 왕창이 중국 조정으로 돌아와 전하께서 현주이심을 크게 칭송하여 싸우며 또 허종을 어진 재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용의는 어떠하든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용의는 심히 단정하였습니다. 하고는 이미 소매에서 문견 4건을 내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1. 야선의 유종, 소, 황자 등이 입주한다고 성언해놓고 대동성 박 50리지경에 둔치하여 머물러 있으니 중국 조정이 크게 두려워하여 태감 김보로 하여금 군병을 영술하게 하고 또 영경의 화포와 군기를 모두 운반하게 하였으며 황제는 군인들로 하여금 모두 맨 작배기를 가지고 불의에 대비하게 하고 다만 1천만 명만으로 조공하게 하였습니다. 또 옥화 회동관도 모두 정결하게 수리되어 있었으며 금침도 다 새로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신이 옥화관에 있을 때 운남, 향공, 진사, 최헌과 서로 통혼하였는데 하루는 경사를 담론하다가 최헌이 신에게 이르기를 세천자란 심히 엄명하여 온 천하가 모두 신복하고 있으며 또 기순, 동월 등의 사신들이 돌아와서 모두 그대의 전하는 현명하다고 하고 칭송하여 중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전하는 과연 어떠한 임금입니까? 하고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성명 인서하시고 학문을 좋아하시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시며 제2에 이르러서도 그 정묘함이 극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시오. 온 나라 사람들이 떠받들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두려워하기를 신명과 같이 하니 참으로 성주입니다. 또 우리나라 옛날의 고구려 신라 백제 동옥저 북옥저 예맥 등지를 모두 하나로 합하여 땅은 수천 리를 보유하고 가병이 수십만이며 나라는 부하고 병정은 강하며 지성으로 사대의 무릇 진공하는 토산물은 모두 친히 감동하고 선택하며 배표하는 날에는 새벽에 교회까지 나와 전송하고 성절 정조에는 백관을 거느리고 배하하십니다. 하니 최헌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습니다. 참으로 형군이십니다. 그러나 그대의 말로 성이라 함은 지나친 거니와 황제는 참으로 성명이십니다. 성자를 본 왕에게 붙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순임금은 동의의 사람이고 문왕은 서의의 사람입니다. 현인 성인이 답 나는 바를 어찌 화의로 구분하겠습니까? 공자도 또한 피부이면서 성인이시거늘 어찌 우리 전하께서 해외에 거한다 하여 성인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니 최헌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동팔참의 땅을 보니 우리나라 평안도보다 크고 토지가 비옥하여 평안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전에 비벼두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은 여진과 서로 접해 있는 데다 큰 관방이 없어서 언제든지 도둑들이 침입하여 약탈하고 죽이므로 중국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해 살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사람도 또한 두려워하여 몰래 의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북경으로 갈 때 요동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이르기를 봉황상 동쪽에 성을 쌓는다고 하였었는데 돌아올 때는 사람들의 말로는 성의 공사를 이미 마치고 1,000명으로서 지킨다 하고 또 금년 안에 금주, 계주, 동령 등의 위에 4,000호를 옮겨 살게 한다고 합니다. 봉황산은 의주와의 상거가 겨우 하루길이며 요회지에 처하여 있어 이제부터 영원히 여진의 우환이 없게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모두 즐겨 옮겨 살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도 또한 몰래 의탁할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니 심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신이 동팔참 사람들을 보니 모두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
평안도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며 신등이 하숙하고 있는 곳에 혹 와서는 무릎 꿇고 절을 하며 영공이라 칭하기에 그 온 줄기를 물어보았더니 모두 평안도 사람이라 하였고 혹은 조부 때부터 혹은 정조부 때부터 와서 살았다 하였지만 그 실은 어느 때에 와서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짐작컨대 모두 요사이 내투한 자였습니다. 또 의주에 마중 나온 만난 사람도 모두 서로 사귀어서 이제 봉황상에 성이 있으면 평안도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기꺼이 투입해 나갈 것이니 심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다방면으로 포치하여 조속히 막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 우리나라 사람이 한어와 이문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차 때마다 질정관을 보고 의심하는 것을 지리하게 하였는데 질정관 등이 옥화관에만 틀어박혀 있어 서로 담화를 나누는 자는 모두 시정의 사람이라 질문할 바가 없어 한갓 왕래만 번잡할 뿐입니다. 세종도에는 요동에 한 대유가 있어 행차 때마다 신숙조 성산문 등을 보내 질문하여 심히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동에 소규라는 사람이 있어 진사 출신으로 일찍이 진정치현이 되었다가 벼슬을 버리고 한가하게 살고 있사온데 재주와 덕망이 매우 높아 요동의 대인들이 모두 존경합니다. 신이 들어갈 때에 백탑사에 가보니 벽 뒤에 소교의 시가 있음을 보고 차운하였고 돌아올 때에 미쳐서는 신이 율시 육수를 지어 주었더니 다음날 소규는 그 시를 차운하여 주가를 가지고 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담화를 해보니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질정관을 중국 조정에게 보내지 말고 신석주의 예에 의하여 소교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회동관은 중국 명나라 때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사이다. 원나라 시대인 1272년에 설치하여 명나라 시대는 우역의 일도 아울러 맡아보았다. 배표는 임금이 중국의 밭을 표문에 배려하고 보내던 일이다. 건정전 월대에서 행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봉황산에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를 위하여 성을 쌓는다면 중국의 높은 처지로 어찌 해외의 한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부역시키겠는가. 그러나 이 일이 크게 우리에게 불리함이 있을 것이니 의주의 백성들이 부역을 피하여 몰려 들어가는 자를 장차 이루 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강가를 따라 성을 쌓고 관방을 만들어 왕래를 절제하고자 하니 승정원에 쓴 축성 순찰사를 의명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채수가 소교에게 주고 소교가 차운한 시를 채수로 하여금 써서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4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세우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경의 아렘을 보고 이미 다 알았다. 비록 성왕의 때라 하더라도 오히려 백성들의 지리고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이겠는가. 경이 이미 아뢰지 않고 수령도 또한 말하지 아니하니 내 무엇을 연유하여 백성들의 지리고를 알아 없애버리겠는가. 경은 이 뜻을 다 알았어. 비록 공백한 촌락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방문하여 사람마다 다 말하게 하여 그 말이 체납할 만하거든 급속히 써서 아래어 내가 백성을 고율하려는 마음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유시를 내려 백성들의 질고를 물었는데 없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이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4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덕숭에게 하사하기를 귀휴서의 판목을 강변에 위치한 모든 고을에 나누어 배승하고 이를 무역하여 물에 띄어내려 보낸 지 오래이다. 도내의 단양군은 백성들이 본래 피피하고 경내의 모든 산에서 해마다 나무를 베어내어 남은 제목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한둘의 민호에서 독단으로 판비할 바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북은 경상도의 풍기, 예천 등 경계에서 베어오는 한 나무에 그러하는 인부가 거의 200~300면에 이르고 큰 죄를 넘는데 백성들이 몹시 고통스러워한다. 이 까닭으로 유민이 뒤를 이어 날이 갈수록 피폐해 가니 고나지 않을 수 없다는 일로 말하는 자가 있으니 경은 이 뜻을 잘 알고 상세히 백성들의 실정을 탐박하여
그 편의 사항을 조목지어 속히 계달하라 하였다. 귀후선은 관각을 만들어 백성에게 팔고 또한 장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아문이다. 타관이 겸직했으며 태종 6년 1406년에 설치하여 22대 정조 원년 1777년에 폐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문신을 인장장들에 모으고 명하여 영산 낭모를 제목으로 한 배율 14운을 짓게 하되 취자로 운을 삼아 미정까지를 한도로 하여 어뜸을 차지한 주 이서에게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미시는 미정은 미시의 중간 곧 오후 2시를 말한다. 성중실록 219권 성중 19년 8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찰관 김재신에게 하사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돌산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전지를 만들면 얻는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그대가 상세히 알아가지고 사목을 동봉하되 절도사 이 계동과 같이 심의하고 편의 사항을 주목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동지 중축 김세적이 지금 적성에 건친하고자 하니 그 감사로 하여금 식물을 갖추어 주게 하라. 지난번에 복료 식물을 계속 보내라고 했었는데 그 행의 여부를 감사에게 물으라. 또 사옹원의 육물을 하사하게 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김세적이 장제가 있었으므로 특히 언전을 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권장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김세적이 장제가 있다 하여 가려서 승지에 발탁시키고 배우지 못했다 하여 학문을 배우게 하였고 또 이제 은혜가 그 부모에게 미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권우가 지극하였다. 그러나 재질이 노두나 공부가 더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가 충청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을 때는 방자함이 특히 심하더니 결국에는 일찍 죽어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보답에 도움된 것이 없었다. 비록 하늘이 수명을 더하게 하였더라도 지식이 천박하니 어찌 의지의 장수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복녀는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 중에서 남는 것을 벼슬아치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한다. 권우는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여 호하게 대우합니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장령 권경이가 다시 아뢰기를 위장송 전세정 유지는 수령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세정은 그대가 이르기를 광망하다 하기에 지금 특히 개차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이를 시험해 보련다 하였다. 선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7일 무 첫 번째 기사 진궁이 선정전으로 나아가고 의정부 6조 주문부에서 잔치를 올렸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지중주부사 이숙기가 서게 하기를 삼가 성상의 병상에 주의하심을 보니 매월 2차례씩 섭진케 하시고 규율을 이런 자에게 벌을 내리심을 해마다 상례로 삼으시니 그 친히 교율하시어 미리 양성하시는 듯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십니다. 그러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섭진 절차는 세조 조와는 다릅니다. 무사를 정선하여 부장, 통장을 정하고서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 항상 훈련원에 근무하여 혹은 말을 써서 포진하여 좌작진퇴하는 법을 연습하고 혹은 진설을 강론하여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시험하여 상을 주고 벌을 주었으며 또 매달 6아일에 혹은 훈련원에서 혹은 후원에서 소혁명을 써서 습진하였으므로 대수 군사가 모두 진법에 익숙하여 착오가 드물었는데 지금은 부장, 통장을 모두 임시하여 좌정하고 일찍이 연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포진하고 명령에 응할 때 몽련하게 알지 못하여 착오를 많이 일으키는데 비록 그 장수를 벌한들 무슨 비익됨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세조조의 섭진 절차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섭진 절차가 선왕 때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부장과 통장을 만일 항상 한두 사람으로 정해놓는다면 큰일을 당하여서는 그 한두 사람이 피령코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임시하여 차정하여 그 착오에 따라 벌을 주게 되면 연습할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두려워하여 연습도 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마아는 사람 형상으로 만든 습진용 제구이다. 유아일은 매달 6번씩 백관이 모여 조회하여 임금에게 정부를 아뢰던 날을 말한다. 고려 때에는 1, 5, 11일, 15, 21일, 25일이었으나 조선시대 때에는 1, 6, 11일, 16, 21일, 26일로 하였다. 소혁명은 군사들이 훈련할 때 주의하던 법의 하나이다. 깃발과 북으로 좌작 진퇴를 지휘하였는데 그 규모를 간략하게 한 것을 말한다. 승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장령 곤경이가 와서 아뢰기를 이장송 홍기호 유진은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유진은 내가 가한가를 시험해보고자 한다. 이장송 홍기호의 직임은 고치도록 하라 하니 곤경이가 다시 유진의 직임도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의금부 당상을 불러 유진의 현부와 이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를 묻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축성 순찰사 홍엉이와 사례기를 축성 부사도 신과 더불어 동시에 같이 갑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같이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주는 적을 받는 초면이니 예로부터 큰 도적은 반드시 의주를 거쳐 들어왔다. 또 중국 조정에서 봉황상에 성을 쌓고 이미 1000호를 이사시켜 살게 하고 또 장차 4000호를 이주시킨다 하니 중국 조정에서 어찌 우리나라를 위하여 성을 쌓겠는가? 우리 백성들이 저곳으로 투입하는 자는 사서로 보아 장차 이루 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성을 쌓아 관문을 만들어서 하나는 투입하는 길을 검하고 하나는 요회의 땅에 의지하게 한다면 이는 실로 만세의 계책이다. 그러나 이 땅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의논하는 자는 그 계책이 규율되지 아니하이에 경을 보내어 나의 이목으로 삼고 경이 혹 미처 문견이 미치지 않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부사를 내어 경을 보자케 한 것이다. 장차 어떻게 설시하여 마땅함을 얻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봉황산에다가 참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조조에 시작하여 지금 특히 역사를 마친 것입니다. 강변에 축성할 곳이 40리가량 되는데 전일에 이미 10리쯤 쌓았고 지금 전일의 역사를 계속하여 30리를 다 쌓으면 공력을 마칠 것입니다. 평안도 완의 방어가 긴급치 아니한 모든 고을과 황해도의 초면에 연접한 모든 고을을 3은으로 나누고 성계의 척수를 헤아려서 큰 고을은 1,000척, 중간 고을은 5, 600척, 작은 고을은 2, 300척으로 나누어 정하고 얼음이 열기 전에 강을 건너가서 성의 대석을 캐내게 하고 얼음이 언 후에 운송해 와서 역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어찌 작은 패단을 돌아보겠는가? 내 경과 더불어 독단에 처치하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조 19년 8월 2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의금부 당상 이철견, 이승훈, 김승경이 부름을 받고 사례기를 유진은 그 사람됨이 정직하고 진실을 하여 진실을 용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분담에 나가는 당직도 예의에 따라 모두 윤차적으로 행한 것이고 유진이 행정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그 사람됨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수령이 되어도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8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서연관에게 차비문 안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으니 세자가 맹자를 다 읽었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통사 이육 등이 사서의 궁각을 사들인 일이 발각되었는데 황제가 특명으로 주의를 용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언의 온당 여부를 연돈영 이상 및 의정부에 의논케 하였다. 심의 연필상 홍응, 윤호, 노사신, 이철견,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통사 등이 함부로 궁각을 사들인 일이 발각되었는데 황제가 특별히 용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성훈이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니 사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전례에 없더라도 정조사편에 취차하여 진사함이 예의에 오를 것입니다 하고 이급배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황제의 성지가 지극히 간절하고 빈틈이 없으니 예로 보아 응당 진사하고 겸하여 황공한 뜻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통사 이육 등의 범금한 죄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관도 또한 어찌 무죄가 되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후에 징계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이에 앞서 이봉이 중국에 갔을 때 궁각을 사들인 일이 발각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죄를 논하지 않았으나 그 판사람은 죄를 논하였고 궁각도 모두 멸수했었는데 지금은 판사람도 또한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으니 이는 황제가 외국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한집같이 본 것이며 그 은혜 비상한 데서 나왔으므로 사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정조사에 붙여 보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일에 아뢰기를 피차에 미미한 사람들이 사설의 수로 팔고 산 것으로 재상이 알 바가 아니라고 했다 하니 과연 이런 말이 있었다면 본국에서 모르는 것 같이 하고 사언을 정지하며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상세히 듣자오니 홍려시의 당상들이 재상을 불러 황제의 명으로 피차의 범법인을 용서했다고 전하고 비록 전하께는 고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미 재상을 불러 말을 전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본국은 모른다고 이르겠습니까? 또 예의의 나라고 칭송하며 특별히 범인을 용서했다 하니 은총이 융성하온지라 마땅히 진사하여야 할 것이니 이번 정조사가 가는 편에 취차하여 진사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19권, 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박성근의 아내를 주해주는 일을 영돈행 이상 및 의정부에 의논하였다. 심해 윤필상 윤호 신승선이 의논하기를 박성근의 아내는 제 지아비가 장차 큰 죄를 받게 된 것을 보고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고 도리어 업신여기고 욕하였으므로 죄가 강상에 관계되니 청근대 조율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박성근의 이런 신이 그 심화를 아는데 이는 여느 죄를 범한 것과 다르니 그 처자와 정소를 전가사변하여 못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철견이 의논하기를 박성근이 제 어미를 죽인 것은 하루만 꾀한 것이 아닌데 그 아내가 어찌 참냐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공문할 때 온갖 말을 다하여 박성근을 욕하였으므로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더 할 수 없이 심하니 잔업의 종으로 정속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선순현의가 의논하기를 박성근은 어미를 원망하여 죽였으니 그 아내도 반드시 참냐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또 연좌의 죄를 벗은 날이오고 제 지아비를 욕하였으니 중하게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이승훈이 의논하기를 박성근은 천하의 대악이므로 그 여을이 기내에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 그 처자를 먼 변방으로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정소가 복종하지 않고서 죽었으나 그 일의 자취를 보면 함께 꾀한 것이 틀림없으니 그 처자도 사변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살던 엄주편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승훈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었다한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 연필상 연호 신승선이 의논하기를 아들이 제 어미를 죽인 것은 천하의 대악이므로 엄하게 징계하여 후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승훈의 의논이 마땅한 듯합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그 고을을 없애는 것은 범인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 없고 또한 후세 사람들이 징계가 될 만하지도 못합니다. 전에 태천, 강동, 진보, 창평, 광산을 다 토민의 죄의 악 때문에 강화하거나 없앴으나 끝내 징계되는 것이 없어 오늘에 이르렀어도 박성근의 죄의 악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죄의 악을 저지른 무리만을 죄주고 그 고울은 없애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춘추의 법은 아들이 아비를 시해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잡아 죽여 용서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죽이고는 그 집을 헐고 그 집들을 파서 못을 만들 뿐이고 살던 고울의 칭호를 낮추거나 없앤다는 글은 없었습니다.
또 고을을 변경하는 것은 한가 번거롭고 소란하여 사람들이 있을 곳을 잃게 할 뿐이고 정치와 교화에 보탬이 없습니다. 박승근의 아내는 참으로 여러 사람의 의논과 같으니 법에 따라 죄 주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이철견이 의논하기를 이 수문의 의논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정소가 함께 꾀하였다고 하나 박승근에 비하면 차이가 있으므로 한 가지로 결단하면 경중이 맞지 않으니 그 처자의 사변을 그만두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손수녀가 의논하기를 극치의 흉악이 다 정소의 집에서 나왔으므로 그 여우를 기내의 땅에 머무르게 있게 할 수 없으니 박승근 정소의 처자를 주에다 극변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박승근의 아내가 참여하여 그 일을 들었다면 죄가 어찌 사변에 그치겠습니까? 다시 추문하여 정상을 아련한 뒤에 율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다만 흉악한 백성 때문에 쉽사리 그 고을을 없애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박성근 정소의 처자는 모두 온 가족을 극변으로 옮기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 극정을 승정대부 광천군으로 이 수문을 차 헌대부 의정부 주하참찬으로 정난종을 차 헌대부 우참찬으로 한칠애를 승정대부 행 호주 판서로 신성선을 승정대부 행 한승부 판년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3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승지 이계남이 형조의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서의 수인인 산호 물금이 절도를 3번 범한 죄는 율문에 의하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고 헌문한 교리 이승근이 형조의 삼복한 계복을 가지고 아뢰기를 계승부의 수인인 제인 이귀동이 이산의 아내와 간통하고 이날 이산을 모살한 죄는 율문에 의하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따랐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3일 개회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3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권경이 가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어사를 보내어 평안도의 군수 곡을 두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듣건대 이 돈은 해마다 잇따라 곡식이 잘 되지 않았고 중국 사신의 왕래 때문에 노역이 적지 않은데 이제 또 축성 및 사민 안접 등의 사신이 있으므로 온 돈해가 소요하다 합니다. 그러다가 곡식을 두량하는 일까지 더 하면 괜찮겠습니까? 또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므로 곡식을 두량하는 일은 아마도 상세하게 되지 못할 듯하고 도리어 충만 날 염려가 있으며 아무리 풍년이라도 이러한 큰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할 수 없으니 청컨대 어사를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년에도 올해와 같으런지 어찌 알겠는가 하자 권경이가 아뢰기를 한도 안에서 성을 쌓고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두량하는 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하면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전에 듣건대 영안도에 곡식을 두량할 때는 의사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한갓 번거롭고 소란할 뿐이었다 합니다. 부득이하다면 관찰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차라리 내년을 기다릴지언정 감사하게 맡길 수는 없다. 내가 장차 호주에 묵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3일 개한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성절사의 통사 이후 유사달이 군각 20여대를 법을 어겨 사사로이 사스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과 노공필이 아뢰기를 과거란 국가의 공도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인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요즘 과거가 잠옷 외람하여 생원시 진사시에 있어 장옥에 법을 어기고 들어가 대신하여 제술하는 자가 있고 문과 초시의 강경에 입격한 자는 경중에서는 다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나 외방에서는 거의 다 그 액수보다 배나 많습니다. 대저 한나라의 인자는 경중에 모여있고 외방에 있는 자는 거의 10분의 1뿐인데도 이제 이와 같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경중에서는 시관을 다 한때 이름 있는 선비로 뽑고 또 대관을 시켜 규철함으로 외람된 일이 전혀 없고
오직 참으로 재주 있는 사람을 얻으니 이것이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외방에서는 시관을 거의 다 교수로 하고 또 대간의 규찰이 없으므로 젖비린내 나는 사람도 연수를 따라 창탁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대저 올해의 장후 지극히 공정하지 못하였고 생원 진사로 말하면 서두로 진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과거를 정파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셨사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지사 서과장이 대답하기를 과거는 큰일인데 어찌 한 사람 때문에 한 과방을 모두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람된 짓을 범한 자만을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전부터 한 가지 법이 새로 만들어지며 한 가지 폐단을 일으킵니다. 전에 사람을 뽑던 법은 올 가을에 초시를 뽑고 이듬해 회시하여 강경하므로 배우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올 가을에 초시에 입격하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모두 8개월이니 이때 글 읽기에 힘을 써도 강경할 수 있겠다 하여 이 때문에 학문을 버려두고 글을 읽지 않고 놀러 다니며 이야기나 하면서 날을 보내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이런 풍조이었으므로 국가에서 마지 못하여 초장에서 강경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또 이런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옛 제도대로 식년 봄에 초시하고 곧 회시를 행하면 배우는 자들이 다 기한이 긴박한 것을 알아서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할 것이니 초시에 강경하지 않더라도 다 글 읽기를 힘쓸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그 외람된 짓을 범한 자를 알아내어 주의를 다스렸는데 어째 반드시 그 과방을 폐기하여 하겠는가 하였다. 회시는 문무과의 초시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서 다시 보는 복시이다. 초우장은 첫날의 시험장이다. 식년은 과거를 보이기로 정한 태세가 자, 오, 묘, 유가 드는 해를 말한다.